예, 방금 소개받은 그 김분님 기사입니다. 뭐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버스 운전 시작한 그날부터 핸들을 잡고 대구를 기록해 왔고 교통 문제에 관심이 있고 결국 우리가 지금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는 대중교통을 바로 세워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런 정책이 있을 때 가끔 시에 가서도 이래 뭐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급조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급조되어 가지고 대타로 이제 대구 그 통합 신공항 문제를 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권영진 시장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받아다 그 급조된 공약을 가지고 그 신공항을 만들겠다, 그렇게 4년 넘게 대구 시내 온통 프랜카드로 통합 신공항을 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전임 시장이 가시고 났는데 전임 시장이 주장할 때도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와서 대구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산이 가덕도 공항을 했으니까 부산도 하는데 대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어떤 정치적 논리, 어떤 정치의 그 배분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구공항 그 신공항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 반대의 논리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합 신공항 이전에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소음으로, 첫 번째가 소음으로 인한 동구 주민들의 민원 해소. 지금 전투기가 뜨면은 저 검단동 쪽으로 뜨면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잡니다. 그게 첫 번째 소음이 신공항 이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활주로 거리 제한으로 지금 있는 대구공항을 국제선을 투입하려면은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거리가 좁다. 그래서 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공항을 만약 한다면은 과연 대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 다 이게 중점적인 민원인데 소음의 원인이 뭔가? 그거는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이착륙 때문에 소음이 굉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음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음이 나오는 원인인 군공항 K2를 이전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지역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예천공항, 예천 쪽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대구공항을 보완해서 그냥 쓰자. 그 이유들은 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도심에 인접한 공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그 어떤 군공항에서 비행기가 취항하고 민간 여객기가 들어오고 해서 대구공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주 그 입지적 조건이 참 좋습니다. 도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공항에서 도심 쪽으로 딱 오는 데는 25분이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제가 이 공항을 만약에 공항을 옮기면은 대구는 미래 먹거리
엄청난 손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구라는 지역적인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기반하고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고 인천도 항만을 끼고 있고 어떤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대구라는 내륙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중소기업이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게 대구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서 정치권이나 지도자로 나선 분들이 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하겠다 공약들은 하지만은 기업은 생존하려면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류비 때문에 대구는 경쟁력이 없어요. 물건 만들어가 대기업 들어가 물류비에 다 들어가 시간 소비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구 내륙적인 기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대구라는 가까운 도심 공항을 활용해서 내륙적 기반을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먹거리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축제, 그 오페라 축제라든지 1년에 몇 번씩 하는 축제, 그 관광, 지금 건대 골목이라든지 또 대구라는 주변의 어떤 삼국 시대, 신라 통일 과정에서 이런 유적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하고 연결을 해서 외부 유치를 하고 또 중소기업뿐인 이 지역을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접근을 하고 작은 수량, 다품종, 지금 소량 다품종 시대입니다. 작게 빨리 만들고 빨리 어떤 소비자한테 가는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면은 대구공항이 물류로서 어떤 일정 부분, 그건 소량이죠. 대부분 그런 거는.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문화, 축제,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이 대구공항을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이점이 많습니다. 공항에서 1시간이면 다 갑니다. 다 갈 수 있어요.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신공항을 건설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국제선이 오지 못한다. 활주로가 좁다. 활주로가 좁고 이격거리,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 이격거리가 좁아서 활주로 2개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항이 옮겨져야 된다. 그런데 영남일보 요건 기사입니다. 제가 16일 날 기사인데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대구시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군 민간 공항 통합 이전 방식으로 추진되는 TK 신공항엔 기존의 대구 군공항과 동일한 활주로로 조성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활주 거리가 좁다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똑같은 걸 옮기겠다는 얘기 논리거든요. 이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대구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비행기간 이격 거리가 210이고 K2 공항은 190입니다. 그리고 2.744km. 대구는 여기 2.7km입니다. 44m 차이입니다.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걸. 왜 옮겨야 하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소수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어제도 제가 모임에서 어떤 분이 딱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부산도 하는데 대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산 한다고 따라가면은 대구는 망합니다. 정치적 논리가 항상 대구를 망하게 했어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내륙적 기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저기도 하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항은 거의 동네마다 있습니다. 이 공항들이 정말 예물단지 아닙니까? 전부 적자거든요. 왜 이런 공항이 많이 생길 수 있나? 그건 전부 정치적 논리거든요. 청주공항, 뭐 양양, 전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구공항이 군위로 이전하면은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시간, 예를 들어 대구 시내에서 군위 통합신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40분이라고 부풀려서 보도를 합니다. 동대구 터미널에서 김해 가는데 딱 1시간 22분 됩니다. 걸립니다. 군위공항이 건설되면은 지금 현재 운행되는, 제가 버스 기준입니다. 시외 버스 기준으로 1시간 27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뻥쳐서 4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 논리는 뭔고 하면은 이겁니다. 광역교통망. 공항 세우는데 엄청난 투자 비용이, 실효성도 없는 공항 세우는데 들어가는데 광역교통망을 건설할 시 40분이 소요된다. 이 기반시설,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소수 정치적 논리와 이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어떤 소수의 논리거든요. 민주주의 정치는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만들어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거를 그대로 왜 옮겨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 걸 활용해서 대구의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보다는 전부 잿밥에 눈이 어두운 겁니다. 투자를 해놓고 전부 거기 땅 투기해놔놓고 결국 똑같은 걸 옮기는 거는, 없는 걸 새로 만든다면은 또 서로 논의가 되고 또 시민이 없으니까 하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만든다, 이런 입지 조건은 정말 없거든요. 어느 나라도, 국제도 대부분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뭐 영국의 히로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1시간 시내에서 넘겨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방객들이 도시에 와서 관광하고 요 한 바퀴 하루만, 1박만 다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개발하고 새로 어떤 고민해서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자꾸 통합신공항법을 만들어서 공항을 옮기자. 그러면 옮기는 순간 그런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결국 한번 건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3호선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적 논리로 김범일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뻥쳤냐? 3호선 하면은 경제 효과가 1조 2천억이 나온다. 노동 생산성 뭐 이런 온갖 소리로 부풀러 놨는데 그 3호선의 구간을 보면은 이게 노란선입니다. 노란선 3호선인데요. 손님 없습니다. 적자투성입니다. 요게 2005월 3반기 4월 3일날 개통을 했는데 이걸 개통한다고 하루에 15만 명, 2개 노선이 적자보다 저 3호선을 개통하면은 만회가 되고 엄청난 시너지가 올라와서 이용률 높고 경제 효과 온갖 소리를 해서 타당성 있다라고 내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노선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15년
8월 1일자로 했는 겁니다. 39%의 노선을 다 잘라버렸어요. 결국 뭡니까? 지하철 타라 하는데 지하철이 그 수요자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구라는 입지적 요건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지하철이 1, 2호선이 동서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로 축이 되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시내버스는 남북으로 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가 보완적으로 마을버스를 가지고 완전 환선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1시간이면은 바늘땅 기점으로 대구에서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하철 내려서 기다리고 타고 시민들이 걷기도 싫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1시간 거리라는 거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그러면은 버스 안 내려가고 지하까지 안 내려가고 늦게 와도 버스를 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곳에 승강장만 있다면은. 근데 지하철 탈 것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작년 데이터는 못 봤는데 저작년에 1970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왜?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멀쩡한 탈 수 있는 노선은 다 박살을 내버려요. 이게 대구 행정의 교통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또 엑스코선 4호선 지금 공청회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부산이 4호선까지 있으니까 대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4호선을 해가지고 수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지하철 수요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젊은이들이 다니는 대학을 끼야 됩니다. 그리고 주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단을 껴야 됩니다. 공원을 껴야 됩니다. 외부로 나가는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로에. 그리고 관공서가 최소한 8개 구군청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3개는 있어야 수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3호선은 어떠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있다고 주장하려면 북구청 모서리 돌아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가 나올 수 없어요. 이러니까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니까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한바퀴 돌고 달성공원에 가서 공짜밥 얻어먹고 한바퀴 더 돌고 집에 가는 경로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구라는 입지적 요건을 활용하면은 대구는 실제 지하철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하철이 있으니까 해야 될 거는 뭐냐? 1, 2호선을 연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달성공단, 하양 가면 뭡니까? 효가대, 경일대, 경동대, 대구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서 이용자를 늘리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또 4호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근본적인 문제를 다 정치적인 논리. 지금 대구라는 입지적 현실적인 논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소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는 바로 군공항 이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시설비에 일정 부분만 하면은 여기 1km 늘리면 돼요. 지금 대구공항을 2.7km를 1km면 3.7km 됩니다. 대형 비행기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 개발하고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생각들은 안 하고 소수들이 자꾸 정치적 논리를 개입하고 또 시민들 의식 속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저는 해주고 얘는 안 해주는 너가 왜 능력 없네 이런 거거든요.
정치인을 그렇게 다우칩니다. 3호선 쓸 때요, 집값 올려야 된다고 수성구 범물동 사람들 교대로 나와서 서명 받았습니다. 지하철 3호선 해달라고. 그런데 서명했던 그 사람도 안 탑니다. 어디 갑니까? 범물동에서 서무시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모여서 적자가 되니까 빚이 많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작 젊은 사람이라든지 대구 영세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적 혜택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가 낙후되니까 젊은이가 떠나고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게 바로 탁상에서 정치적 논리가 만들어내는 대구의 지금 결과입니다. 그건 뭐냐? 그 정치적 논리에 옳고 그름을 자기 주장은 없고 그냥 입힌 접힌 가르고 그냥 깃발 하나 꼽으면은 또 찍어줍니다. 그분들이 대구 국회의원 아닙니다. 다 서울 갑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은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수 기득권, 땅 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후에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론이라는 거는 큰 정책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공론장을 만들고 시민들을 불러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그 선택을 받는 것이 정책이 그 분명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힘당에서 내뱉었다가 현수막 날리다가 요즘 조용하는데, 역으로 국힘당이 그만큼 캐도 나와서 신공항을 해야 된다라고 반대한 사람 없었고요. 딱 한 사람, 임대윤 시장 후보님만 반대했습니다. 18년도 선거 떨어져가지고 4월 달에 떨어져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걸 규합해 보려고 첫 번째 외부 인사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을, 힘을 합쳐주지 못하니까 혼자는 안 되거든요.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도 지금 민주당이 그 권영진 시장이 노래하다 갖는 그거를 민주당이 그걸 정책이라고 정치 논리로 하겠다고 여기저기 부산의 최인호 의원한테 가서 특별법 하는데 도와달라, 그게 정치로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이라죠. 민주적 의지가 없어요. 왜? 위에서 내려오는 정치적 논리, 상대 비교 가치를 만들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대구라는 본질적 바탕을 전혀 이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구 문제는 공항도 그렇지만은 국책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계속 포장, 껍데기만 가지고 시민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정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공항 옮기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소음 해결. 소음 해결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군공항만 이전하면. 그리고 활주로 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신공항 가는 비용 조금만 기통머리 잘라가지고 1km 늘리면 돼요. 그 두 가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했을 때 신공항 건설이 도움이 안 되나? 되나? 이 의견은 시민들한테 물어야 돼요. 대구 사는 시민들한테 당신들 통합신공항이 군위로 갔을 때 당신들 덕이 되냐? 그걸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대구시조차 아우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국가 산단, 굳이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기회가 훨씬 빨라요. 군위로 가버리면. 대구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군공항하고 분리해서 현재 민간공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서 그렇게 민간공항을 이제 말하자면은 동해권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해 전부 물류 산업들 제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활용하게 해가지고 그래 유도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삼각축이 딱 그려집니다. 서해는 인천, 남해는 우에끼나 잘못됐지만은 가덕도, 그리고 동해는 예천, 군공항, 물류공항 이렇게 가면은 이게 나라의 어떤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늘 입으로는 정치권이 균형 발전 하는데 이런 국책 사업 가지고 자꾸 불균형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하고 싶으면은 홍준표 시장님한테 가서 투표해라. 투표해서 진짜 대구 시민이 원하는가? 공항이 군위로 가는 걸 원하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 가지고 한다 만다 자꾸 갈등만 부추기고 또 일반 사람들은 어떤 대구의 입지적 조건보다도 정치적 논리 듣는 말만 가지고 부산도 하는데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거기 너가 정치하는 게 너가 그렇게 공평하게 해줘야 안 되나? 이게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공론장이라는 거는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서 시민들한테 몇 번에 걸쳐 뭐 서너 번 가지고 생방송으로 편집 없는 생방송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시민들 동의를 얻어야 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 민주적 그 결정 구조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간단하게 공항에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대구라는 입지적 여건에서 이 공항마저 가버리면 더 죽어버립니다.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공항을 연결하는 부수적인 어떤 부가 사업들을 만들어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현재 공항이 경주 1시간 거리입니다. 공항에서. 경주 천연도시 다 그렇게 되거든요. 왜 쓸데없이 돈을 이렇게 써야 합니까? 자꾸 이렇게 껍데기 포장을 해가지고 또 시민들을 어떤 모르는 이해도 못하는 분들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찬반의 논리로 정치적 네 편 내 편 논리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가고 그래서 또 지하철 4호선 한다고 엑스코 우리 사는 동네 여기 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여론 들으려고 그 지역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국힘당 그 주민들 그 소리 들어갖고 만들려고 그 입지적 조건은 정해져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데 따라가야 돼요. 꾸불꾸불 가지 마 직선화 시켜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시간이 비용이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구는 막혀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여론이 중간선에서 위에 못 올라갑니다. 위에 사람은 알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중간에 주무관 정도 되는 과장, 계장쯤 되면 중간에 카드 다 시키봅니다. 정책이 위로 전달이 안 돼요. 교통 문제가 그래 왔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준공영제 준비할 때 말미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생방송에 패널로 나가가지고 내가 생방송인데 노선도로 들어가. 당신들 마을버스 만들지 마라.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계대 김기혁 교수가 자문을 구한다고 새벽같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깎아갖고 2시간 만에 30% 바꿨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20%를 더 바꿨어요. 근본 골격을 망가뜨리니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절대 이건 안 된다.
일단은 8개 구군에 공청회 갔다 와서 한번 봐라. 공청회 갔다 오니까요. 북구 7곡 주민들이 3,000명의 민원이 올라와 버려요. 서구 주민들이 통장들이 50명의 민원이 와버려요. 근데 기본 골격을 흩어져 놓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바로 실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자문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결정하는 과정에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구조에서 대구가 이렇게 낙후되는 겁니다. 낙하산 타고 와가 시장이고 보고 다 낙하산 타고 오거든요. 와가지고 내 뭐 하겠다. 그러면은 대경연구원이나 대학의 연구소에서 짜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다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는 아니, 저는 그 사람들 전문가를 안 봅니다. 왜? 이론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유명 대학을 나왔지만은 외국의 껍데기만 봐온 거예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는지 세부적 사항을 모른다는 얘기야. 제가 가장 놀란 것이 그때 뭔가 하면은 대학 교수 입에서 뭔 소리 나면 어이 그까짓 거 그거 노선 정책적으로 대충 꺼주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 기가 찼어요. 공무원들하고 조교 교수들까지 내가 17대 1로 따졌어요. 당신들 망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중공년제 2006년도 2월 19일 날 오픈하기 열흘 전에 제가 자료를 냈어요. 이건 전부 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대구 시내 전체 51개 지점을 일어날 민원을 다 집어줬어요. 전에 개통 오픈하기 전에 51군데의 집중 민원 지역을 딱 짚어줬는데 49군데가 정확한 거예요. 보통 작게는 25건, 150건 이렇게 막 나오거든. 그 공무원들 뭐라는 줄 아면 김 선생님 말씀 들으면 소름 끼칩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데 아냐. 15년도 그랬어요. 15년도 권영진 시장 개편하고 하는데 제가 했어요. 6월 4일 날 가서 자료 주면 책상 밑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난리가 나니까 9월 달에 노선 개편할게 하고 했지만은 기본 틀에서 만들어낼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민단체라는 거죠. 경실련, 참여연대, 전부 이런 분들이라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고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바쁘다고 저를 안 만나줬어요. 제가 공청회 장소에 가서 싸웠어요. 마이크 들고. 마이크 뺐다시피 하고. 어떻게 시민들 목소리도 않고 당신네들이 하노. 대중교통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노. 나는 계속 체크해오면서 이 과정을 받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거거든요. 노선 장대 노선 줄여라. 그러면은 반야월에서 저 농공까지 가는 노선 줄여라. 줄였어요. 어떻게 줄이냐. 서부 쪽에 차 없는 데를 잘라버리고 차 많은 데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이랬노? 하니까 김선생님 자르라 안 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먼저 우리 구조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실무적인 부분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입지적 조건 이런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처럼 듣고 이건 아니다. 지금 이 신공항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걸 알아요. 딱 정치적 논리로 생각을 딱 해버리면은 너희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공론화를 이 제가 유튜브를 찍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홍준표 시장을 찾아가든지 해서 반대를 하고 민주당 오늘 권태권이 저 아까 왔던데 가쁘고 안 왔잖아요. 예? 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내가 뭐 최인호도 만나고 어디도 가고 프랭카드 거창하게 걸고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다른 게 뭐냐고. 민주적이질 않는데 와 정치 저 위에 가서 하려고 하나. 시민들 있는데 발품 팔고 빈손 주고 공감하고 그런 끌어내는 게 민주정치인데 위에만 쳐다보고 일하는 것처럼 따라다녀도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정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늘 보면 그렇게 답답합니다. 공항도 그렇고 대중교통 보면 더 기가 차고 없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차가 안 와서 추운데 떨다가 차 한 대 떨고 오면은 막 뛰다가 엎어져서 얼굴에 피가 철철 나고 아줌마가 차 한 대 떨고 오면은 20분 만에 오니까 엎어져가 다리를 부르고 그런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현장에 늘 하는 그 사람들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점이 그걸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살리자, 대구를 어떻게 개선하자라고 하면은 공항 문제뿐 아니라 이런 구조를 바꿔내야 돼요. 응? 각자들이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모임에서도 이제 유튜브 가지고 좀 설득을 하려고 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는 감사하고 이래서 뭐 갑자기 응급결이죠. 어제 뭐 9시 넘어가지고 취소시켰는데 내가 밤에 가가지고 대충 해갖고 세부적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근본 토론 똑같은 걸 왜 옮기냐는 거죠. 똑같은 걸 왜 옮기냐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항을 예천으로 옮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과연 예천 군민들께서 예. 군 공항만 옮겨오는 것에 대하여 과연 찬성할 것인지 그 그걸 제가- 확인하는 게 예. 잠깐만요. 예.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예. 제가 시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3.2km라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한 744. 2.744. 2.744km라고 하는데 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그거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니까. 잠깐만.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대구공항의 현재 활주로 길이가 2.7km라고 말씀하셨고 1km를 더 늘리면은 대형 화물기가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과연 현 대구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네. 1km 연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사입니다. 방안을 가진 게 방안은 그걸 만들어야 되죠. 주변을. 그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방안을 만든다는 거는 그 이제 먼저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 3점 몇 킬로라고 했는데 저도 그 정보를 본 게 아니고 최근에 기사 인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44 영남일보 16일자 기사를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그 지금 어수선하게 뭐 변경하자 비용 문제 그것도 늘린다는 것 그 자체가 비용이 또 엄청나고 어떤 모든 산술적인 문제는 비용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비용이 어떻게 드냐. 그 지금 첫 번째 동구 주민들 불편 사항도 그 비용인 겁니다. 소음으로 불편되는 거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옮기는 것도 비용 문제인데 거기에 가는 비용을 통칭해서 교통 기반 시설까지를 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km라는 것도 여기 비용입니다. 그죠? 그 비용 산출을 해서 어느 게 크냐는 거죠. 또 그뿐 아니고 대구 지역민에게 뭐가 덕이냐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비용이 더 들어도 시민이 어떤 비용을 넣고 이익이 된다면은 여기를 해야 되고 또
거기 비용 가지고 여기 비용의 일부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게 시민의 이익이고 비용적으로도 예산 문제. 그리고 공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건설해가 유지하는데 흑자공항은 우리 인천공항처럼 이런 거 외에는 극히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옮겨놓으면 그 적자된 그게 한 해 단년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다는 거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제가 공론장을 열어서 시민들 설득을 해서 이게 이기냐 저기 이기냐 선택을 하자. 거기 행정 결정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중간적인 역할에서 이게 덕이냐 저기 덕이냐 시민의 선택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좀 답변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 제가 아까 질문하신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 여기 앉아가지고 예천이 군공항 받을 것이냐 아니냐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예천에서는 군공항 오고 여객선이 간혹 뜨게 할 수만 있다면은 받아들이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 어떤 거였죠? 활주로 길이. 네. 예. 길이 비용. 예, 활주로 길이가 그거는 아까 그 김쌤이 영남일보에 난 거를 인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구 신공항 그러면서 추진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400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촌에 있는 것보다는 한 700m 이상이 길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기록을 안 해가지고 세 번째 질문. 예. 대구 공항을 존치한다면은 예. 만약 활주로 길이를 1km 정도 늘른다고 하는데 예. 과연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지? 예. 그건 군공항만 이전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구 공항에 민간 공항으로 쓰는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구 공항을 지금 김해 공항하고 대구 공항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20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죠. 20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김해 공항은 그걸 한 50% 이상을 쓰고 있어요. 민간 공항으로. 대구 공항은 5% 정도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95% 정도를 전부 군공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공항이 만약에 예천이나 이런 데로 옮겨간다면은 이건 충분하죠. 그쪽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군 비행기가 아니고 일반 여객기일 경우에는 계속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도 줄이고 또 착륙하고 이륙할 때의 거리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신공항이 아무리 빨리 건설돼도 제가 볼 때는 완공하려고 하면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지금 착공을 해도 15년 뒤에 가면은 대구 공항 지금 이 길이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손님들하고 외국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대구는 우리나라가 그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섬이지. 우리나라 섬이거든요. 섬이지. 섬인데 일본보다도 못한 섬이에요. 일본은 전부 다 사방팔방으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북쪽으로 못 가거든요.
섬 중에서도 최악의 섬입니다. 여기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국제화 그런 물결 타서 하려면은 우리는 배나 비행기인데 대구에 배를 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공항을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대구 시민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뭐 군의의성에는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인천공항 외에는 그 흑자 보는 데가 잘 없다고 하셨는데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왔기 때문에 손님 국제선도 안 뜨고 하니까 지금 또 적자로 돌아섰지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흑자 공항이었습니다. 대구가 지방공항 중에 흑자 공항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김해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대구공항이 4개가 흑자 공항이었거든요. 미넨이라고 아시죠? 네, 독일. 예. 독일에 있는 미넨 공항이 대구 공항하고 이게 공항이 시작된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넨 공항은 국제선하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공항 때문에 도시가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미넨 공항은 미넨 중심가에서 29km나 떨어져 있어요. 대구 공항은 지금 대구 공항 도심에서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뭐 한 10km. 직선 거리로 하면 한 10km. 대구 공항이 10km도 잘 안 되죠, 거기에. 네. 그렇게 가까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공항을 권영진이가 왜 그랬겠어요? 권영진이 대구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대구 발전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구 사람들은 빨간 옷만 입고 나오면 다 찍어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짝대기도 빨간색이면 다 찍어주잖아. 짝대기 아니라 부지깽이도 찍어줄 겁니다. 부지깽이도 없네. 인천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시장이 잘해서 그런지 압니까? 공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 지방공항 같은 거 공항 만들어 뭐하노? 고추 말리려고 하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출생지는 서울인데 어쩌다 대구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대구 사람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본 적은 제가 대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국회의원 몇 사람입니까? 12명 있죠 지금. 12명 중에 대구 사람 몇 사람입니까? 대구 사람 없죠. 아세요? 3사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면 다 찍어줘요. 잘 아는 강재섭이라는 사람 있죠. 네. 대구에서 5선 의원 지냈어요. 그런데 강재섭이가 분당에 가서 선거 때 나와서 뭐라 그랬나 아마 나는 분당 토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왜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안 되느냐 하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가 알기로 한 170명 정도가 서울 수도권 사람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은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선출직도 많은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아요. 170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220명 정도가 서울 수도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 수도권만 위해서 투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찍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김 선생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여기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홍준표 시장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구 시민들한테 투표하도록 해라. 의사를 물어보고 해라. 이거를 강력하게 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혹시 한 분만 더 짧게 제가 한번 현재 여기 사실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이전에 남북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제가 공동대표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조급하게 제가 깊이 관여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조했다고 분명히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정책 결정하는 거기 들어가서 움직이는 정보를 봐야 돼. 제가 본 거는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 또한 뭐 행정기관에서 불러주는 대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논리적인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행정결정자들 말을 그 말을 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항의 전문가가 아니고 대구 시내 교통의 제가 뭐 전문가도 자꾸 불러주니까 뭐 자칭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교통을 하나로 본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공항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들어보고 정말로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 말씀하셨는데 경주를 말씀하시니까 정말 경주는 대구 공항이 있으면 대구로 외국인들이 오지만 만약에 대구 공항에 저 군이나 다 가버리면 김해공항이나 부산 쪽으로 공항을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아니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주민제가 이렇게 지방 활성화가 안 돼서 이런 같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그 지방에 어떤 도로는 거나 그 지방에 사는 일은 그 주요 지방 주민들이 의견을 거쳐야만 되는 그래서 수기 기간이 사실은 1년 내지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에 수기를 하는 기간을 거치는데 우리는 전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시장이나 누가 정치인이 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서 바로 하는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시내 교통편 얘기하는 거는 지하철이나 지상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보면 저는 정말 차가 없고 해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지하철이 생겨서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이 낮에는 앉아 좀 조용할 때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그것도 정말 밀리다시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출퇴근 시간은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리고 3호선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 신서에 거기에 이제 어떤 기관들이 많이 와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각선으로 1호선, 2호선이 거의 비슷하게 마름모꼴로 돼 있으니까 아마 3호선이 저쪽으로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신서지구에 또 이제 관계 기관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7곡으로 연결되면 가로는 이제 지상철로 이제 가운데는 지하 2개선으로 물론 모두 지하로 하면은 좋지만 이제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상철, 지하철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참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버스도 물론 노선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화를 하려 그러면 버스도 지하철, 지상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지금은 대구시가 이제 최근에 교통공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지하철 공사였죠. 근데 이 교통공사라고 하면 그 공사 내에서 다 통합적으로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이름만 부산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교통공사로 개명을 하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3호선을 신서혁신도시로 그렇게 하려면은 역이라는 지하철이라는 거는 중간에 수요가 있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 여기 거리상으로 여기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요가 없잖아.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은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승강장마다 승객이 몇 분 후에 차가 온다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오는 건 안 보이잖아. 그렇게 그 시스템은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해결을 못 해주고 있거든. 지금 현재 환승 시스템은 그냥 갈아타도 돈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환승 시스템 개념이 아니거든요. 환승 시스템 개념으로 짜여지면은 요금 체계고 뭐 다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지금 타고 다음 차를 타는데 환승 비용이 아니고 몇 시까지 공짜로 그냥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3번, 4번을 타든 1시간 안에 환승이 가능하다면 공짜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번 환승하고 그 이후에는 요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30분. 그 30분은 아는데 그 2번이면 30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게 짧다는 거죠. 지금 주제가 신공항 문제인데. 예, 그래 공항 문제인데 교통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아까 불편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스템 제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서비스적 관점으로 시민들의 뭘 해줄 거라는 거죠. 서비스는 수혜자를 만든다는 거죠. 수혜자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합니다. 제도는 공여자를 만듭니다. 그건 누구냐? 내가 제도의 공여자가 됨으로써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모든 교통 시스템이고 이거는 분명히 제도인데도 자꾸 서비스라고 주장을 해요. 서비스는 누군가 누구를 뭘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전부 누가 무엇을 해주는 시스템이니까 해주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여자가 되어서 제도에 선택을 한다면 내 책임을 돌리고 내가 인정을 하지만 항상 네가 무엇을 해주는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되고 불신의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아직 대중교통 개혁 역사가 없습니다. 늘 지하철 하나 늘어나면은 대중교통 개혁이라고 말은 해왔지만은 한 번도 개혁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10번째 강자 우리 김부님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 시민헌법 강좌에 여러 번 나오신 분 한두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상태 학장님과 우리 또 살아있는 전설 이용수 할머님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